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사랑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자가 곁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는 그건 이렇게 해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40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한 미국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진짜로 열리는 방법. 비싼 선물도 아니고 멋진 말도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한 6가지 정서적 교감 방법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대부분의 영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3가지 새로운 사실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남성과 여성의 뇌를 동시에 촬영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남성의 뇌는 감정적인 신호를 받을 때 편도체라는 부위가 먼저 반응하는데 이 편도체가 즉시 행동 중추와 연결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를 보면 자동으로 해결하려는 회로가 켜지는 겁니다. 반면에 여성의 뇌는 편도체가 언어 중추와 먼저 연결됩니다. 감정이 생기면 말로 표현하고 말로 들으면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방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부터 짚어드릴게요. 이걸 먼저 알아야 나중에 올바른 방법이 훨씬 잘 이해되거든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외모를 칭찬하면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외모 칭찬을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따뜻한 위로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외모 칭찬은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뇌 부위가 반응합니다. 반면에 진심 어린 공감은 옥시토신, 즉 사랑 호르몬을 분비하는 회로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쁘다는 말보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도 끝까지 해냈네 라는 말이 훨씬 강력합니다. 행동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많이 이야기해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0년간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추적 연구한 고트만 연구소의 결과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부들은 함께 있는 시간의 23%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핸드폰도 없이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나란히 앉아 있거나 각자 책을 읽으면서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연구자들은 질 좋은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이 침묵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오래된 부부를 보면 말 안 해도 통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상대방이 울 때 즉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아내나 연인이 울기 시작하면 당황해서 바로 왜 그래? 하거나 즉시 안으려고 하십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후 처음 17초에서 20초 사이 뇌는 스스로 감정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뇌는 처리를 멈추고 새로운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감정 정리가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20초 정도 기다려 주세요. 그 후에 조용히 옆에 앉아서 손을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다림이 나는 너의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릴 수 있어 라는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자, 3가지 실수를 알았으니 이제 진짜 방법입니다. 6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청이 아니라 진짜 경청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요. 이야기를 듣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될까 생각하고 있는 거요. 이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이겁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어떤 평가도 어떤 대답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여성 참가자들을 2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상대방이 끝까지 들어주는 경험을 했고 다른 그룹은 중간에 조언을 받았습니다. 뇌 영상을 찍었더니 끝까지 경청받은 그룹에서 옥시토신이 2.7배 증가했습니다. 조언을 받은 그룹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해결해 주려 했는데 스트레스가 올라갔다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너 혼자서는 못해 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나는 이분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선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눈을 보세요. 그리고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것뿐입니다.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54세 권남식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집에 계시는데 아내와 대화가 거의 없으셨어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로 끝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 엄마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야. 들어주는 거야 라는 말을 해줬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15분만 그냥 들어드리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먼저 차 한 잔 내오셨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경청이 관계를 다시 살렸습니다. 2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의 연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감정에 이름을 붙여받을 때 편도체의 활동이 즉시 감소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조용해지면 이성적인 뇌가 깨어납니다. 연구자들은 이 효과가 약한 진정제를 복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내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보세요. 아, 정말 억울했겠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게 가장 속상한 거잖아. 억울하다라는 단어, 속상하다라는 단어, 이것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아내의 편도체는 조용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깊은 안도감이 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감정 단어를 써보세요. 억울했겠다, 서운했겠다, 외로웠겠다, 지쳤겠다. 이 단어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3번째, 따뜻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나 연인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가만히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뜻하게요. 이게 어색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침묵의 시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됩니다. 2 사람이
따뜻한 눈빛을 나눌 때 뇌파가 동기화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두 사람의 뇌가 같은 주파수로 맞춰지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을 때 음악이 맑게 들리듯이 뇌파가 맞으면 감정의 교류가 깊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책을 읽거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멀리서 그냥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녀가 돌아보면 그때 살짝 미소만 지어주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미소 안에 나는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감의 언어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잘 됐네.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빨리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빨리 기운을 차리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감정을 해결하려는 행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감정신경과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은 여성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공감적 언어.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조언. 그래도 잘 됐잖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두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했더니 공감적 언어를 들은 그룹은 코르티솔이 23% 감소했습니다. 긍정적인 조언을 들은 그룹은 오히려 11% 증가했습니다. 위로를 받았는데 스트레스가 올라간 겁니다. 왜일까요? 빨리 긍정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건 틀렸어. 얼른 기운 내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감정이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공감의 언어는 3단계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랬구나. 이 두 글자가 시작입니다. 둘째, 감정을 반영해 주세요. 정말 억울했겠다. 많이 지쳤겠다. 구체적인 감정 단어를 써주세요. 셋째, 함께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 언제든 이야기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3단계.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남자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12%가 되시면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61세 황재민 씨 이야기입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황재민 씨는 늘 병원 가봐, 약 먹어라고만 하셨답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셨고 처음으로 아내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 옆에 앉아서 많이 지쳤겠어. 매일 이것저것 챙기느라 라고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힘든 게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셨다고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말 한마디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5번째, 비언어적 지지입니다. 몸으로 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트만 연구소에서 발견한 겁니다. 6초 이상의 포옹과 2초짜리 포옹을 비교했을 때 옥시토신 분비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초 포옹은 인사 수준이었고 6초 이상의 포옹에서 비로소 진정한 연결의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포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다녀와 하고 현관에서 하는 포옹이 몇 초나 될까요? 대부분 1초, 2초 수준입니다. 오늘부터 6초를 세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6초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다릅니다. 비언어적 지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사람 많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세요. 지하철 안에서, 마트 계산대 앞에서. 이 행동은 말로 하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이 사람 편이에요 입니다. 둘째, 지쳐 보일 때 말없이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세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손이 전달하는 것은 나는 이분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입니다. 셋째, 6초 포옹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들어올 때, 이 12초가 하루를 바꿉니다.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그냥 하세요.
처음 2주는 누구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6번째, 세심한 기억입니다. 그녀가 지나가듯 한 말들 기억하십니까? 좋아하는 꽃 이름, 어릴 때 먹고 싶었지만 못 먹었던 음식,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위스콘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했습니다. 결과입니다. 파트너가 자신의 사소한 이야기를 기억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2.1배 증가했습니다. 자존감도 34%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저 사람이 내 말을 기억한다는 건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나는 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야. 이 무의식적인 확인이 신뢰를 만들고 사랑을 깊게 합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기억이 더 강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 자체가 선물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57세 이성태 씨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아내가 지나가듯 언젠가 제주도에 가서 유채꽃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성태 씨는 메모해뒀다가 아내 생일에 깜짝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셨어요. 호텔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예약한 작은 펜션, 3월에 딱 유채꽃 피는 시기로요. 아내가 공항에서 우셨답니다. 3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 말이 그렇게 소중했어? 기억이 곧 사랑의 증거가 된 겁니다.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스마트폰 메모 앱에 아내 또는 그분 이야기라는 폴더 하나 만드세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 가고 싶다는 곳, 먹고 싶다는 음식, 힘들다고 했던 것들.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기억력이 나쁜 게 죄가 아닙니다.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7번째입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정서적 안전함. 이것은 앞에 6가지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정서적 안전함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드릴게요. 그녀가 여러분 곁에서 약점을 보여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울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모른다고 해도 되고, 두렵다고 해도 괜찮다는 것, 비난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제니스 키콜트 글래서 교수 연구팀이 25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전한 관계에서 생활하는 여성은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인터루킨 6 수치가 31% 낮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7.4년 더 길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긴장된 관계에서 생활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정도가 하루에 담배 10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정서적 안전함은 아내나 연인의 수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서적 안전함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강 혜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서적 안전함을 만드는 방법과 깨뜨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3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뭘 그런 걸로 그래? 별것도 아닌데.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아내나 연인이 용기를 내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이런 반응을 받으면 뇌는 학습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감정을 보이면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부터는 감정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 과정이 쌓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데 왜 넌 이래? 비교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뇌에서는 공격 신호가 켜집니다. 방어벽이 올라갑니다. 셋째, 약점을 기억해 뒀다가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예전에 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과거의 실수를 꺼내는 것. 이것은 관계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에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정서적 안전함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을 표현할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울어도 돼. 여기 있을게.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십니다. 눈물을 허락받은 사람은 울고 나서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억지로 참으라고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쌓입니다. 둘째, 실수했을 때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주세요. 실수가 관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 이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세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 지금 그대로 충분해. 이 말이 여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또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트만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15분 규칙입니다. 매일 15분, 딱 15분만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이 그냥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비판도 없고 충고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차를 마셔도 되고 나란히 앉아서 각자 책을 읽어도 됩니다. 고트만 연구소가 40년간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추적한 결과 이 15분을 꾸준히 지킨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67%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15분이 결혼 생활의 질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 그녀가 이야기하기 싫어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거나 왜 말을 안 해?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히려 압박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나 여기 있어.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해줘. 그리고 그냥 옆에 계세요. 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강요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본인 일을 하시면서 있어주세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열린 문이라고 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와도 되는 문이 열려 있어요 라는 메시지. 말하지 않고도 이 안전함이 전달됩니다. 많은 경우 30분 후에 그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열립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알려드린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부터 기억하세요. 외모 칭찬이 마음을 열 거라는 착각, 많이 이야기해야 소통된다는 착각, 그녀가 울 때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착각. 이 세 가지가 오히려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진짜 경청. 핸드폰 내려놓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만. 둘째,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억울했겠다, 지쳤겠다, 서운했겠다. 이 구체적인 감정 단어가 아내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셋째, 따뜻한 시선.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 뇌파가 동기화됩니다. 넷째, 공감의 언어. 분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포장하지도 말고 그냥 그랬구나 해주세요. 다섯째, 비언어적 지지. 6초 포옹을 기억하세요. 6초 미만은 인사, 6초 이상은 연결입니다. 여섯째, 세심한 기억. 오늘 메모 앱에 폴더 하나 만드세요. 지나가듯 한 말들을 기록해두세요. 일곱째, 정서적 안전함. 울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지금 그대로 충분해. 이 안전함이 있을 때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안전함이 아내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모두 무료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오늘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한 분일수록 지금 이 방법이 더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정리한 방법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을 가로막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주 하는 것들인데요.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빼앗기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고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경우요. 이 순간 상대방의 감정 이야기가 중단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잠깐 참으세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분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조기 결론 내기입니다. 이야기를 반쯤 들었을 때 이미 이거 이런 상황이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실제로 잘 안 들립니다. 이미 답을 정해놨으니까요. 가능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론을 미루세요.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 경청입니다.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응 하는 거요. 이게 경청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은 바로 압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방이 진짜로 집중하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공간과 시간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하루의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마친 후 그 자리에서 그냥 조금 더 앉아 계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방에서 함께 뒷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어색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책도 좋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하는 대화는 앉아서 하는 대화보다 훨씬 부드러운 경우가 많아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같은 요일 저녁 차 한 잔 마시면서 15분. 이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방법들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늘 실망하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고트만 연구소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바뀌기 시작하면 상당수의 경우에서 6주 안에 상대방도 바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63세 노성현 씨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중 30년을 아내와 대화가 거의 없이 지내셨습니다.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엔 각자 TV를 보고 명절에만 간간히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아내가 스트레스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집에서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노성현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하셨어요. 저녁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그냥 옆에 있어 드리고 가끔 오늘 힘들었어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대답이 길어지면 그냥 들어드렸어요. 6개월 후 아내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성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지금이 딱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정서적 교감. 말로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눈을 보는 것. 그랬구나. 한마디 하는 것, 6초 동안 안아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가정의 건강을 만들고 그 건강이 우리 남은 인생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고트만 연구소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 사는 부부들을 인터뷰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싸우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싸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존재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방이 어질러져 있어서 화가 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 거야? 원래 게으른 사람이잖아. 이건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내가 많이 불편해. 같이 정리해 줄 수 있어? 이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방어 본능을 자극해서 갈등이 커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너는 으로 시작하면 공격이 됩니다. 나는 으로 시작하면 소통이 됩니다. 오늘부터 갈등 상황에서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 이하로 시작해 보세요. 물론 화가 많이 났을 때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자리를 피했다가 진정된 후에 이야기하세요. 감정이 극도로 올라와 있을 때는 뇌의 이성적 기능이 떨어집니다. 진정이 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트만 연구소에서 행복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 순간의 비율입니다. 행복한 커플은 부정적인 상호작용 하나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5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것을 5대1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불행한 커플은 이 비율이 1대1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한 번, 오늘 수고했어요. 한마디, 지나가면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함께 웃는 것, 이 작은 것들이 하루에 5번 이상 있으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서 긍정적인 교감이 몇 번 있었는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5번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 잤어요? 한마디, 식사 중에 맛있다 한마디, 외출할 때 손 한 번 흔들어 주기, 저녁에 들어오면 눈 한 번 맞추기, 자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요 한마디. 이 5가지가 매일 이루어지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부터 세어보세요. 포항에 사시는 66세 최봉자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몇 년이 지나도록 후회가 남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왜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을까? 왜 수고했어요? 한마디를 더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였어요. 최봉자 씨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줘라. 보내고 나면 그때는 늦어. 지금 옆에 있을 때 따뜻하게 해줘라.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이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 헤어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 세대는 많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살림하느라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셨다면 그 여유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세요. 6초 포옹, 그랬구나 한마디, 메모 앱에 기록해두기, 저녁 15분 함께 앉아있기. 이 작은 것들이 남은 인생을 채워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따뜻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막바지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일부러 하는 것 같아 어색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어색하거든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요리를 처음 배울 때 모두 처음엔 어색했잖아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색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진심이 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설프더라도 진심으로 하면 상대방은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그 노력 자체가 감동입니다. 처음 3주만 버티세요. 3주가 지나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집니다.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우리 지식한상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심리학과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 겁니다. 가정의 건강,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과 관계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관계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배우자와 대화가 줄어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가정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세대 간에 전해지는 사랑 표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아버지 어깨를 안아드리는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은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잘 없으실 겁니다. 그 세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배웠고 묵묵히 일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하는 모습, 그것이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는 인생의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관계에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지는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요. 우리 세대가 먼저 변하면 다음 세대는 처음부터 다르게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자녀들도 함께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것 자체가 가정에서의 소통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가장 가까운 분들께 오늘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종이 한 장에 오늘 배운 방법들 중에 가장 쉬운 것 하나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만 2주 동안 해보세요. 2주가 지나면 다음 하나를 추가하세요. 한 달이면 2가지, 2달이면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듭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3일 만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면 6개월 후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이정복 씨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따뜻하게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셨다고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아서요. 그래서 딱 하나만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한마디. 처음 일주일은 아내가 당황하셨다고 해요. 왜 갑자기 이래요? 하셨대요. 그래도 계속 하셨어요. 2주가 지나자 아내도 잘 잤어요? 로 대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침마다 10분씩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에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분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으면 왜 우리는 배운 적이 없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배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잘못 배웠다고 해서 그게 평생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은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하나를 고르세요. 가장 쉬운 것 하나만요. 혹시 아내나 연인이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포옹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6초 포옹 한 번만 해보세요. 혹시 칭찬을 자주 안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저녁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래 살면 다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로도 알게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관계가 우리의 수명을 늘리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따뜻함이 곧 가족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모두 오래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오늘 저녁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친구분들이나 형제분들께요. 우리 주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늘 따뜻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